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바라기 권영욱 사무국장입니다. 네, 어떤 일로 또 오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구속, 무조건 벌금, 그것도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아, 그게 아니군요. 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정말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네. 다른 교통사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거 오늘 꼭 들어야 될 내용일 것 같네요. 이 기사군요. 서행 중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사고 민식이법 무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남성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시속 30km 미만으로 가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확 뛰어든 거예요. 어린이가 이제 다쳤겠죠.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신 거예요. 경찰이 교통사고를 수사를 해요. 경찰 수사관이 자기 판단하에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한테 이 사건을 보고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이네 검찰로 올려야지 하는 이 올리는 게 송치다. 검찰 송치. 그쵸.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에휴. 이제 경찰 수사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처벌할 게 아니야.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네. 경찰관도 이 남성이 처벌을 받아야 될 만큼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검사가 보고 자기 선에서 그냥 벌금만 주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판사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법정에 세울 것인지를 생각하는 걸 이제 그걸 기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검사도 기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뒤집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 남성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한 것이죠. 경찰이 볼 때 이건 유죄네. 검찰이 볼 때 이거 유죄네. 그쵸. 그래서 판사한테 갔더니 야 이건 무죄야. 그렇게 됐다고요? 그럼 약간 아리까리한 얘기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대로 30km 미만으로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가 갑자기 확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보니까 약 0.6초 정도 돼요. 근데 0.6초 정도의 시간으로 뛰어들게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서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인 거죠. 저 앞에 갑자기 애가 뛰어들었어. 봤어. 띠리리리리 해서 내려 넘어가서 야 이거 밟아야 되겠구나 하면 이제 띠리리리 해서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밟았고 차가 진짜 멈추려면 0.6초 넘죠. 충돌 시점이 일단 0.6초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못 막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켰잖아요. 만약에 다만 시속 몇 킬로라도 과속을 했으면 분명히 이제 과실이 잡히죠. 그리고 민식이법이 적용돼가지고 처벌도 받게 되죠. 하지만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키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무죄다.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근데 만약에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켰더라도 아이가 뛰어든 시간이 한 5, 6초 이상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전방 주시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조심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잖아요. 그렇죠. 한 2초만 됐어도.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켰더라도 아이를 치면 과실을 물어서 처벌을 해요.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보죠. 운전자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길을 피한 아이들 앞을 지나치는 순간 뭐지? 언제 쳤지? 조수석 뒤쪽 범퍼?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너무했잖아. 아니 이건 무죄지. 이걸 민식이법으로 올렸다는 사람들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도 검사도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내 뒤쪽에 조수석 앞범퍼도 아니고 뒷범퍼에 거기에 애가 돌아서다가 딱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무슨 민식이법이야. 뭐 수사관은 물론이거든요. 검사조차도 이거를 처벌해야 된다고 재판을 세우는 게 어이가 없네요. 민식이법이 뭐다, 왜 생겼다라는 입법 취지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네요.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예, 황당하네요. 애가 있는 곳은 당연히 어른이 그만큼 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나온 거지. 이 운전자한테 무조건적으로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자, 이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화가 나네 갑자기. 그리고 이 민식이법을 막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민식이법을 욕먹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화가 나요. 이 소송 당한 사람은 어쨌든 변호사도 써야 되고 자기 시간을 투여해서 지금 이거 자기 무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사실상 없는데 내 뒤에 애가 와서 부딪힐 걸 어떻게 예상해. 이거는 정말 이 사람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이거 뭔가 배상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구속을 당했더라면 네. 당연히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데 그럼 변호사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선이 아니었으면 500에서 700 정도 예. 내면 그러면 이거 무죄 받고 나서 500에서 700을 뭐 검찰이 물어내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뭐야 그 500, 700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말도 안 돼.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면 무조건 민식이법. 이거 완전히 오산이고 완전 그렇지 않아요. 공론화가 정말 객관적으로 좀 돼주면 좋을 텐데 이게 법을 제정하는 건 그냥 한순간에 해버리고 알리는 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오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경찰, 검찰까지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일반 운전자들 무서워서 어디 운전하겠어요?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집장님? 블랙박스형. 그쵸. 반드시 블랙박스를 좋은 거를 꼭 좀 자동차에 달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2-30만 원짜리도 엄청 좋잖아요. 그것도 안 달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SD카드 포맷해서 이게 한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2-3만 원짜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셔가지고 녹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블랙박스가 없었더라면 무죄 판결을 못 받았던 거예요. 0.6초에 튀어나왔다는 걸 어떻게 이분이 입증하셨었겠어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과속으로 가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자동차를 박았어요. 서로 되게 많이 다치고 이 골목에서 튀어나온 사람 자동차 조석에 타고 계셨던 분은 또 사망까지 하셨어요. 어이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과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을 했겠죠.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랑 직선 도로를 가고 있었던 차 앞대 앞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차가 과속이니까 야 이놈 잘못 아니야? 야 직선 차가 잘못했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대 측 보험사에서 과속을 하던 차 이분의 과실을 70%를 주장했었죠. 과속을 했으니까 경찰 단계에서도 가해자라고 지목을 받았었고요. 그랬는데 저희도 변호를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60km로 달리고 있었더라도 인간의 시신경 및 브레이크의 담력, 속도 등등등을 계산해서 이건 60km라도 박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는 일단 좌우를 살피고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차 없는 걸 보고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는 60km로 달렸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네. 이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아니 앞대 앞이 부딪혔는데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분이 60km로 달렸더라도 차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사고였다. 즉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그러니까 방금 아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저런 사고, 또 저희가 네. 맡았던 사고 등등등이 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만약에 이런 사고에 해당이 되셔서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다퉈볼 만한 사안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마셔라. 보통 생각은 이렇잖아요. 사고 났는데 네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 네 책임이야. 그럼 아씨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좀 더 따져보면 자기 과실이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대부분의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네. 평생에 몇 번 안 당해보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면 진짜 머리가 깜깜하고 정말 와 이러다가 나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과 직원들의 안내를 대부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상과 직원분들이 뭐 대부분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일하기 편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덜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블랙박스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들통나는 경우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블랙박스 반반 확률이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평상시에 그런 일을 잘 안 하시니까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구독자분들 다 그런 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블랙박스가 나한테 불리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법적으로 제약되거나 이런 건 없죠. 없어요. 상대방이 그걸 강제로 뺏을 수도 없죠. 없어요. 나한테 유리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군요. 그쵸. 블랙박스는. 예. 오, 유익한 거네. 아 진짜.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보험사의 출동 요원이라든지 경찰관이 와서 이제 블랙박스를 SD 카드를 가져가려고 하거나 찍어가려고 하잖아요. 못 찍게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얼마든지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불리한 게 있다, 그럼 제출 못 하신다고 하면 돼요. 자기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보통 그러는데 이 영상 보시고서 다 안 된다 그럴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누구나 다 블랙박스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 없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 신호가 청색이다. 네. 그럼 자동차는 지나가도 되고 사람은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도 사람이 건너가는 걸 자동차가 치잖아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켜도 불강력적인 사고가 아니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건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억울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불강력적이다 아니다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그 교통법규만 갖고 따져요. 아.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면 자동차는 전혀 과실이 없어요. 거기 무조건 교통법규가 우선이에요. 사회적인 약속을 누구나 다 지킬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의식이 거기까지 왔다고는 입법자들이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다 해서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만 하면 문제 삼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법치주의도 있지만 은근히 이게 인정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김씨 그렇게 운전하시면 되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걱정이 되냐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오늘 사람 하나 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아직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회전교차로 같은 데서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차가 모르고 들어오려고 할 때 회전하는 차가 네가 왜 들어오려고 해 하면서 굳이 잠깐 서면 되는데 막 이렇게 빵빵하고 막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도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신호위반을 하고 와? 내가 제 앞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들이받게 되는 그쵸. 거죠. 내가 옳다, 쟤는 틀렸다, 이 생각을 도로에서만큼은 그냥 안 하고 서로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일단 운전하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정말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다 각인될 때까지는 그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가 더 안전하고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 여기까지인 네네. 거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저는 골프바라기 권영록 성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